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이 모양이 좀 달라졌죠? 네모난 거에서 동그란 걸로 바꿨거든요. 어쨌든 오늘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법.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좀 질문이 많이 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내가 폐기물 공장을 인수했을 때, 또는 아니면 폐기물이 쌓여있는 일반 공장을 인수했을 때, 그 폐기물을 인수해야 되냐, 아니면 폐기물 공장을 인수했을 때,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그거, 영업허가 승계를, 내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한 5편 정도, 여러분들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모든 법령이라든가 법은 체계 있게 그리고 순리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몇 가지 판례만 딱 보고 아니면 몇 가지 사례만 딱 보고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발등 찍혀요. 정말 그래서 경매라는 게 쉬우면 알면 쉽지만 모르면 아는 것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할 때는 폐기물 처리법이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법에 대해서 뜯어봐야 돼요. 그리고 판례, 지리외신, 법제처 유권 해석, 기타 등등 많은 부분들을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한 5편 정도는 요거 폐기물 처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원순환시설 및 폐기물 공장이라고 제가 돼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관계 법령을 이해하자 아주 가볍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판매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세부적인 사항이거든요. 여기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캡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사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아마 국내 유일일 거예요. 제가요. 국내 유일로 70여 개 부동산 공법, 법률과 경매와 완벽한 실사례를 제가 다 수록했어요. 아마 실질적으로 찾으면 5,0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제 블루오션 교재까지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한 10,000페이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페이지 수는 세보진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7, 8천 페이지는 될 거예요. 그 각종 사례들 또 70여 개의 부동산 공법들이 있죠. 민법부터 민법을 망라해서 뭐 건축법, 국토계획법에서 제가 이제 그 컨설팅 보고서를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70여 개 사례들이 각각의 법률마다 사례들이 다 실려 있어요. 제 교재에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교재가 최초일 거예요. 뭐 저를 벤치마킹 한다거나 제 강의를 듣고 또 따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군지. 적당히 하십시오. 제가 중요한 것은 다 공개를 안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오늘부터 자, 이제 폐기물 관리법. 요렇게 해서 이제 4번에 5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거예요. 폐기물 관련 종합 정리를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할 거고 폐기물 공장을 낙찰 받았을 때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 실전 사례를 공장에 대한 실전 사례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된 판례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시간에는 건설 폐기물 승계 관련 건설 폐기물은 뭐 간단하지 어려운 거 아니죠. 요것은 1, 2분이면 끝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5편에 걸쳐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폐기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폐기물 관련된 법률이 몇 개구나 어느 정도는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코 다칩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법령, 그다음에 판례, 지리외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각각의 입장들이 다르거든요. 각각의 입장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일을 하려면 요 5개 뭐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짧게 할 거예요. 요 5개 정도는 제 강의를 반드시 듣고 폐기물 관련 또는 폐기물 공장들을 입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표 1번 폐기물 관련 종합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아주 편해요.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공부해도 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폐기물 관련된 법률을 공부하려면 최소 6개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 이게 이 법률에서 나온 거구나. 말은 틀리지만 단어는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기초종합정리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여기다 기초종합정리 자원순환시설 폐기물은 이 공부를 하려면 자원순환기본법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가축 분뇨 처리에 관한 재활용에 관한 법률도 따로 있죠. 그것은 축산법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축산업 허가에 관련해서 강의를 했던 부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없으신 분들은 교재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법률들이 있어요. 폐기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냥 가볍게 폐기물 자원 재활용시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알면 큰일 난다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외우지는 마세요. 이런 법률들이 있구나. 이런 법률들 속에서 이렇게 커다란 폐기물이라는 어떤 그런 공장들이 탄생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편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훨씬. 그리고 남들하고 대화할 때도, 또 공무원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훨씬 편합니다. 공무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건축법에 대해서 자원순환시설에 얘기했는데, 나는 갑자기 국토계획법에서 툭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이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씩 되새기면서 보셔야 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터치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도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언급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건축법 2조 1항 2호 그 다음에 같은 조 2항 22호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3조 5의 별표에 나와 있어요. 별표에 나와 있는데 제2조 정의에 의하면 그죠? 건축물이란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다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은 뭐냐면 22호에 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게 바로 건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기재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대부분 자원순환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보면 폐기물 관련 물론 그렇게 표기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3가지 범주 안에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부칙에 보면 별표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자원 관련 순환 시설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표기가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로 돼 있지만 지금은 자원 순환 관련 시설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보면 빨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 대부분. 이건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 순환 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부칙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자원순환시설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시설은 어떤 게 있냐면 하수 등의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뭐 중간 처분시설, 최종 처분시설, 재활용시설, 그 다음에 기계적 재활용시설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제가 한번 좀 깊이 공부하려고 한번 써놨던 거니까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뭐 폐기물 감량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원 관련 시설, 순환시설 또는 폐기물 관련 시설이 건축법에만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국토계획법으로 넘어오면 국토계획법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에는 뭐라고 언급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반시설 중 하나이며 기반시설이래요. 그죠? 도로 상하수도 그것만 기반시설이 아니라 폐기물 관련 시설도 기반시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함. 반드시라고 있죠. 왜 기반시설 중에 하나니까 도시 관리 계획 말 그대로 조례를 통해서 조례로 유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을 보면 조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에는 반드시 이렇게 명기가 돼 있죠. 그죠? 국토계획법에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국토계획법에서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 하나라고 돼 있고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러니까 조례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보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언급한 폐기물이라는 뭐냐면은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건설 폐기물 처리업 이런 것들이 바로 국토계획법에서 언급하는 자원 재활용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다. 기반시설이다. 기반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도로, 상하수도, 철도 뭐 그런 것만 기반시설이 아니라 폐기물 관련 시설도 폐기물 처리 시설도 기반시설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뭡니까? 조례잖아요. 조례로 결정하라. 조례에 위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폐기물 관련 시설을 보려면 조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럼 건축법, 국토계획법 짚어봤죠? 국토계획법도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자원순환기본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2023년까지는 자원순환기본법이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죠? 순환경제 아유 말도 어렵네. 저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올해 바뀐 법이라. 예, 자원순환법 그러면 아는데 뭐 이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활용을 촉진하자 이 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령으로 이제 정하는 시설들인데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는 전기 어쩌고, 온실가스 어쩌고저쩌고, 환경기술 뭐 어쩌고저쩌고, 그밖에 환경부령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 법에는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 그죠? 분뇨 및 가축 뭐 아니 처리시설 다 똑같은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법에서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는 건 딱 세 가지 유형으로 기재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규 허가가 왜 어려운지 허가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허가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자원 재활용 시설, 자원 순환 시설 이거 허가 기준은 다른 데서 여러분 폐기물 관리법 그런 찾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의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법의 체계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법의 체계를 모르고 폐기물 관리법 또는 국토계획법에서 뭐 민가와 몇 메타 떨어져야 된다, 뭐 도로와 10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뭐 어떤 그 건축법 그런 거 보면 없다니까 여러분 못 찾는다니까. 대체 얘가 어디 족보에서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쪽팔리지 말고 최소한 학원 강사라고 한다면 학원 원장이라고 한다면 이 법이 어디 족보를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규제는 어디에 있다? 자원순환기본법, 죄송합니다. 이게 자원순환기본법 바뀌었다겠죠.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노란색으로 박스를 쳐놨어요. 이렇게요. 중요한 내용이라. 그죠? 자, 그러면 폐기물 처분 시설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 두 가지로 나눠요. 여기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가축 분뇨 및 처리 시설하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 그다음에 뭐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단지 표현만 각 법에 다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건축법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주택법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토시개발법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약간 표기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언어의 차이가.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두 가지로 나누고, 그죠? 두 가지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 뭐 이제 그래서 폐기물 처분 시설에는 소각 시설 및 보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폐기물 SRP, 저는 SRP가 뭔지 모르겠어요. 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연료를 사용하는 처분 시설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은 음식물 폐기물, 하수처리 슬러시, 뭐 폐수호 처리, 뭐 고무류, 폐합성주류, 식물성 잔류 등을 뭐 인하여 뭐 퇴비, 사료 등 이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퇴비, 사료 등 원료로 어쩌고 만드는 소각 및 보일러 등의 연료를 만드는 시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자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순환경제사회 이게 뭐 촉진법 뭐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죠? 말이 너무 어려워. 진짜 국회의원님들 좀 말 좀 시켜 좀 해주세요. 아니 이름 좋은 이름 놔두고 왜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우리 나 같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국회의원님들 좀 시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모를 4개를 쳐놨는데 여기다 네모를 4개를 쳐놨는데 자, 위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고물상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고물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죠? 고물상은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고물상은 아래 이제 이런 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디인지 아래 보면 이격거리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중이 스스로 이용하는 어떤 시설 및 장소 이런 거에 어떤 적용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건설 폐기물업은 굉장히 어떤 신고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신고로서 내가 그 건설 폐기물 공장을 낙찰받았다. 그럼 이것은 뭐 허가, 승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신고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다른 것들은 내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내용이 각종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격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인적 조건, 대물적인 조건들이 다 맞아야 또는 혼합적인 조건이 다 맞아서 허가 관청에서 수리를 해야지만이 내가 그 허가를 또는 그 승계를 그대로 받는 건데 건설 폐기물에 관련된 사항들은요. 그냥 내가 신고만 하면 낙찰을 받고 신고하면 그 인허가가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 기준에 보면 이격거리가 있어요. 이격거리가 보면 주거밀집지역이라는 것은 10호 이상이거든요. 10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도로와 하천으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서 1000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럼 1k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어딨냐고. 여러분들 그래서 자원 재활용 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 가축 분뇨 및 처리 관련 시설 이걸 허가 받으려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지금은 신규로 허가받기는 거의 100%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저 시골로 가면 돼요. 저 경기도 아래쪽으로 가면 가능한 데 많아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웬만큼 허가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라는 것은 여기 이제 도로와 하천으로부터 1000m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도로라는 것은 어떤 도로를 말하냐면 왕복 2차선 이상으로 개설된 도로법 10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면도, 리도, 그죠? 동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농어촌 도로 정비법 또는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 최소한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는 3m 이상이다. 그렇지만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도로는 농어촌 정비법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농어촌 정비법하고 농어촌 도로 정비법하고 틀려요. 틀리다고요. 농어촌 도로 정비법은 2m 이상, 2.5m 이상만 돼요. 그렇지만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는 3m 이상이어야 된다. 또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도로는 2m만 돼도 지정 고시가 돼 있다고 한다면 건축법상 도로 인정받는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옛날에 과거 최근 몇 강 전에 제가 자꾸 막 이런 것만 막 으악 이렇게 올라가. 어쨌든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도로이고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는 지적 경기까지 말하고 이격거리의 산정 기준은 해당 도로에서 최단 직선거리다. 어쨌든 도로로부터 1000m 1k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이런 도로로부터 도로법상 도로, 농어촌 정비상 도로, 그다음에 국도, 지방도, 그죠? 일반 국도, 고속국도 이런 데서부터 1k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데 찾기가 쉬울까? 속된 말로 없어요. 없어.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는 어떤 거라냐면 주민자치센터, 관공서, 마을회관 등이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단다. 이런데 여러분 자원 재활용 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 가축 분뇨 및 처리에 관한 시설 이런 걸 허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장들을 인수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존에 있던 공장들을 인수하려면 프리미엄이 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영업허가권 그대로 인수되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차분하게 이제 제가 지금 1편이니까 2편, 3편, 4편, 5편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그죠?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 좀 무식한 사람은 그래요. 이런 허가 기준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이 어디에 있냐? 물론 조례에 나와 있죠. 조례에 유임돼 있으니까. 대부분 조례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어디에서 유임돼 있냐?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하라고 돼 있고, 그죠? 순환경제사회, 이놈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도 촉진법에 나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이 규정들이 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 다 10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1000m 이상. 이렇게 이상 떨어져야 돼요. 10호 이상 가구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근데 좀 이건 좀 괜찮죠? 5호가 아니라 10호다라는 거. 그죠? 10호 1000m. 도로 하천과 1000m. 난 이런 자리 찾으려면 저 산꼭대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2편, 3편, 4편에서요.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자,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경매시 허가권이 우리한테 자동으로 넘어오냐? 그죠? 말 그대로 허가권, 권리 의무잖아요. 법조문에는 권리 의무는 낙찰자한테 경매로 인해 낙찰받은 사람한테 승계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폐기물 관련 시설을 내가 폐기물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아니 아무 조건도 없는 말 그대로 불알 두 쪽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 권리 의무를 승계해 주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는 승계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 사례, 그 다음에 판례 살펴볼 거고, 그렇게 이제 나갈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대충 한다는데 벌써 21분이 지나버렸네요, 이거. 그죠? 자,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제33조 권리 의무의 승계라는 게 있어요. 권리 의무의 승계만 해도 이게 제가 볼 때 30분짜리 강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33조 권리 의무의 승계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죠?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자, 권리 의무의 승계는 33조. 간단해. 요렇게 법조문이 돼 있어요. 요렇게. 그렇지만 요거 하나씩 뜯어보면서 체크할 게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거 A3 한 페이지예요. 엄청나게 많죠. 이게 다음 시간에 20-30분 강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 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 권리 의무의 승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폐기물 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 법 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에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자는 별표 9번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되고,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별표 17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폐기물 전용용기 있죠? 제조업자는 별표 8의 2의 기준에 따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권리 의무를 승계하냐? 아까 그 짧은 법조문 33조 2랑 그거 하나를 설명하는데 A3로 된 거 꽉 찬 거. 그게 한 페이지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도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딱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라고요. 모든 판례도 이 안에 있습니다. 모든 판례도 이 안에 있어요. 자,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폐기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고용연료제품 제조사, 고용연료제품이라는 게 이제 고체, 플라스틱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연료제품 제조자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건 사실은 우리하고 이제 특별히 뭐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공장들이 경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라든가, 그죠? 고용 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재활용하는 어떤 업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경매로 나오면 과연 이게 권리 의무가 우리한테 승계되나? 그죠? 요것도 역시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바로 신고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4편, 5편, 아니 2편, 3편, 4편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설 폐기물 관련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내가 그걸 갖다가 허가권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가? 뭐 이건 간단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그죠? 낙찰자한테 당연히 승계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건설 폐기물
아니 참 건설 폐기물 아니 폐기물 관련 법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충 큰 틀이 잡혀졌죠. 우리가 건축물 대장 모든 건축물 대장 보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 건축법에서 얘기한 대로. 그리고 폐기물 관련 시설은 뭐라고요? 기반시설이다.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야 된다.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도시 시군에는요. 폐기물 관련 자원 재활용 시설, 이거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요게 반드시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말씀드렸고 자원순환 기본법 다시 말해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 이게 촉진법 왜 바꿔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자원순환시설 관련 허가 기준이 있다. 폐기물 관리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진짜 개쪽당하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좀 욕을 하도 좀 심한 말을 해도 이해하십시오.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제 본성은 참 본디 착한 놈인데 이게 좀 사람들 좀 귀에 좀 팍팍 들어오라고 가끔씩 이렇게 좀 화한 말 하니까 뭐 개하수 뭐 썩을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에는 폐기물 관련 공장에 대해서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요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신고가 수리된다. 신고 수리가 안 되면 폐기물 공장을 인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도 한 번씩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폐기물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 6가지 이상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 한다고 그랬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걸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폐기물 관련 종합 정리를 제가 요약을 다 해드렸죠. 근데 다음 시간에는 폐기물 관련 권리 의무의 승계, 그 다음 시간에는 폐기물 실전 사례 한 6, 7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 판례,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 관련 승계 관련 판례를 법률을 가서 공부할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폐기물에 관련돼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박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웬만한 전문가들도 몰라요. 이걸 또 전문으로 하지 않은 변호사님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호사님들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좀 저보다 뛰어나신 변호사, 법무사분들 수두룩하시고, 근데 오늘도 제가 이제 어떤 공무원,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한 10% 정도는 공무원님들이 많으세요. 오늘도 사실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공무원님이 한 분이 제 교재를 구매하셨습니다. 많이 망설이다가 장문의 문자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기분이 좋아서 좀 할인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법원에 계신 분도 구매를 하신 분도 많고요. 일반 행정직, 그 다음에 뭐 이제 경찰직, 뭐 이제 각종 이제 뭐 법무 쪽에 관련되신 분들, 그 다음에 행정사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시고, 좀 뭔가 좀 깊이 있는 공부, 또 체계 있는 공부를 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이번 달 안에 구매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누차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구매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박사는 아니더라도 정말 선수의 반열에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공부, 그 다음에 순서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례를 통해서 특히 70여 개 부동산 법률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컨설팅 보고서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70여 개 부동산 법률과 각각에 맞는 경매 물건지를 제가 다 소개시켜 교재는 다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셔가지고 올해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짧게 공부하시면 부동산 선수가 되실 수 있고, 제 교재하고 함께하면 공부가 뭐 초저다 그럼 최소한 6개월 8개월 정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빨리 좀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